남궁쌤이랑 너무 똑같아. 내가? 남궁쌤도 세균이랑 문제 세균 나와가지고 장상호 돼야지. 너 세균이야? 몰라요. 저 오사다가 막 이상한 것도 붙이고. 그거지. 아니 세균에 묻히는 게 아니라 세균이 묻혀야지. 그러니까. 장사는 만만. 포월드가 어느 쪽이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학원 면접 볼까 하다가 입구에서 돌아서 나왔다 그랬잖아. 계단에 막 앞으로 보자 해서 look forward인데 O로 써놔가지고 내가 그대로 빠꾸 했거든. backward 어디야? backward 뒤야 inward 안쪽으로 outward. 그래서 이 내가 와드가 이게 아까 여기 와드 방향을 제시하는 막대기야 원래 와드가. 그래서 이정표 있지 이쪽으로 가시오. 와드. 그래서 이제 롤 할 때 와드 박는다 그러는 거야. 방향 제시야. 그래서 forward 앞쪽으로 생각하기. 야 느낌 어때? forward thinking이 뭐겠어? 앞을 내다보고 생각하는 거지. 응? 장상욱이 큐브를 돌리는 건 forward thinking이야? 맞죠? 다른 대로 맞다고 하니까 인정. 자, 나는 의심한다. suspect. 그래서 명사로 무슨 뜻 있어? 용의자. 범인은 아니야. 범인으로 모델은 자야. suspect라고. 그래서 나는 의심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자, 잘 들어. doubt는 뭐야? 이건 부정적인 거야.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야. suspect는 맞지 않나? 이거야. 느낌 다르지? 그래서 같은 의심하다인데 suspect랑 doubt는 느낌이 달라. suspect는 맞을 것 같은데 이거야. doubt는 뭐야?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느낌 다르지? 그래서 반응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왠지 이럴 것 같다. 뭐일 것 같아? 펀지가 균류야. 알아받았지? 펀지가 복수란 얘기잖아. 단수는 뭐야? 펑거스야. 펑거스. 장사하고 혼자 있으면 펑거스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펀지야. 자, 그래서 균들이 약간 좀 사고 방식이 좀 앞서 있다. 한 단계를 덜 본다, 더 본다. 더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읽어봐. 비교급이니까 무조건 대 나온다 그랬지. 그들의 더 큰 파트너들. 야, 균류가 혼자 사냐, 혼자 못 사냐? 균류는 기본적으로 패러사이트지. 기생이지. 그럼 균류가 기생하는 거 누군지 몰라. 더 큰 파트너들. 바로 누구야? 나무들이야. 오케이? 숲에 가면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에는 균류가 기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나무들 사이에서 each species, 나무 각각의 종은 싸우고 있다. 다른 종들과. 숲에 나무가 있어. 그럼 이제 나무가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뭘 벌이고 있는 거야? 한정된 공간의 양분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가 알고 보면 생태계라는 게 서로 잘 공생하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어떤 최대한의 이점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제지하고 이러는 거 하면 그게 먹이살살 관계고 그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서로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한쪽이 지배적인 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서로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거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Let's assume.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우리말로 하면 치자. 이런 말이야. 이렇다고 한번 쳐보자. 그 beaches. beaches는 욕 아니고요. 응? 와, 내가 예전에 학원에 여학생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거기에 beach. 자기는 욕인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옛날 동대문 시장에서는 그냥 아무 영화나 막 티셔츠에 박아서 막 만들 때가 있었거든. 영어를 모르면 이런 거야. 어떤 놈은 오사마 빈라덴 얼굴 티셔츠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큰 사업 중에 하나잖아. 티셔츠 만들어서 돈 벌겠다는 놈들이 있어.
여기다가 기가 막힌 디자인이나 문구 똑같은 힌트인데 그거 넣어가지고 힌트 치는 것들이 있다. 요즘에 니네가 브랜드 티셔츠들 그게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섬유 재질이나 이런 거 가지고 비싸지는 게 아니야. 다들 그 뭐야 스티시야? 스투시 같은 건 다 그 로고 디자인 잘 박아서 그 성공하는 거란 말이야. 하여튼 그래. 달면 안 되겠지? 여기야 요 비치는. 자 그래서 여기서 비치는 길게 그래서 비치는 뭐 밤나무 중에서 너도 밤나무라고 있어. 식물 일종이야. 주석 안 나오냐 밑에? 있어요. 너도 밤나무 있지?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토착종이야. 네이티브. 중앙 유럽에 이 너도 밤나무들이 could emerge 나타나고 등장해 출현해. victorious 패배와 승리한다고 우세하게 나타나는 거야. 거기에 있는 대본의 숲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쳐보자. 너도 밤나무만 있는 숲이 되는 거지. 생태계의 무슨 성이 무너지는 거야? 다양성 무너지지? 좀 더 확증시켜볼까? 그 숲의 다양성이 무너지면 숲 전체 생태계는 온전하게 유지돼 파괴돼. 파괴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정에 보면 이것이 정말로 어드밴테이지 좋은 점일까? 숲 전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가정 보면 만약에 새로운 병원균이야 이것도. pathogen 새로운 균류 병균이 came along 나타난다. That infected most of the beaches and killed them. 자, 어떤 병균이 따라붙느냐 하면 바로 감염시켜서 대부분의 그 밤나무들을 감염시켜서 결국 그것들을 뭐하게 만드는 이것까지 가정해 보는 거야. 너도 밤나무밖에 없었어. 근데 그놈만 죽여버리는 균이 돌았어. 그럼 다 죽겠지. 이 경우에 그 경우에 wouldn't be more advantageous. 이렇다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 어떤 숫자의 다른 종들이 주변에 있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숲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도 밤나무 말고 떡갈나무나 단풍나무나 fir, 전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너도 밤나무만 죽고 나머지 나무는 살아있을 테니까 숲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이게 바로 다이버시티, 어떤 생태계 다양성이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해야 한 놈이 타격을 받아도 나머지가 살 수 있겠지. 이건 숲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바나나가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못 먹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바나나는 지금 단일 품종이라고 하지. 그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 단일 품종인 바나나를 위협하는 병균이 돌아. 다 죽겠지. 그럼 바나나 다른 바나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바나나를 못 먹는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숲에서 나무가 자라는데 만약에 너도 밤나무만 있고 그것을 죽이는 균이 돌았을 때 밤나무가 다 죽으면 숲은 나무 없는 숲이 되는 거야. 우리 나무를 볼 수가 없는 거지 숲에서. 이런 비유를 한 거야 지금. 그 경우에 좀 더 유리할까? 과연? 만약에 어떤 종류의 다른 종이 주변에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제공할 텐데 그늘, 필요로 되어지는 새로운 세대 젊은 너도 밤나무에 너도 밤나무가 스프라우트, 발아하다 싹을 트이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나도 밤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살기 위해서 씨앗이 너도 밤나무 씨앗이 땅에 뿌려져 있던 게 다시 자라려면 그늘도 필요하고, 그지? 여기 나오잖아 그늘. 상식적으로 이 나무는 큰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여기서 발화를 할 수 있어. 이는 배웠겠지만 식물이 건조한 데가 아니라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떡잎을 만들고 하지. 그럼 만약에 아무 나무도 없다면 아무리 너도 밤나무 씨앗이 남아있어도 민둥산이잖아. 안 자란다니까. 다시 재생이 안 된다니까. 그럼 너도 밤나무가 죽었어. 병원균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너도 밤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 덕분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균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균은 그러면 모든 나무 여기서 읽고 할까? 균의 중심은 균이야 나무가 아니고. 다양성 얘기를 끝내고 다양성은 제공한다. 보완을, 안보를. 오래된 숲들에 대한 안보. 에인션트가 고대니까
숲이 오래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균류가 또한 역시 그러한 안정적인 조건이 뭐야? 숲이 있어야 균도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럼 균류가 미쳤냐?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싹 다 죽여버리고, 만약에 선택적인 게 아니고 모든 나무를 싹 다 죽이는 균류로 발전을 하면 자신의 존재도 사라지게 되겠지. 네. 그럼 균은 선택적으로 나무를 공략해야 돼.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야, 균류가. 그래서 균류도 또한 굉장히 의존하고 있어. 바로 안정적인 그 숲의 조건들에. 여기서 안정적인 숲의 조건이라는 건 숲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지한다. 다른 종들, 땅 속에 있는 다른 종들은 또 너도 밤나무 말고 다른 종들은 안 건드려. 그리고 보호한다. 그들을 무엇에부터? 완전한 붕괴도 시키지 않는 거야. 적당하니 망가뜨리는 거야.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그 나무 한 종이 절대로 뭐 되지 않도록, 지배적이 되어가지고 단일종의 숲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되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다 죽이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살려둔다고. 이게 마치 그 코로나균하고 똑같아. 코로나균이 처음에는 강력했지만 점점 약해진다 그러지. 왜 약해지는 거야? 코로나균도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기생이니까. 그럼 사람이 딱 균이 족될 때 사람이 이거를 강력하게 없애버리면, 죽어버리면 숙주가 없어지는 거고, 살아있는데도 약을 복용해서 막 죽여버려. 그럼 결국 이 코로나균을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진화하는 거야. 야, 적당히 센 약 안 쓸 정도로 살짝만 증상이 나타나도록 하자. 아니면 이 숙주를 죽이진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걸리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균류, 인간에 감염시키는 균류도 포함해서 점점 지나다 보면 그 증상은 완화돼. 대신에 뭐는 더 증폭되겠냐? 감염력.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잘 걸리는 건 더 잘 걸리는데, 걸렸다고 치명적이진 않은 거야. 이때까지 못 기다리고 초창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가 나와도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 내 개인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인류 전체로 보면은 결국 극복해내게 돼 있어. 멸종이 중요한 거지. 균도 똑같다는 거야. 균이 만약에 1차원적으로 앞을 미리 내다보지 않으면 당장 자신의 먹잇감이 되는 나무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겠지. 근데 싹쓸이 하면 내가 살 것도 없어. 그걸 생각해가지고 선별적으로 감염시키고 선별적으로 나무들을 공격하는 정도다. 그 균이 참 집단 지능이 있다는 거지. 뇌는 없어도 본능적으로. 그럼 균이 미리 생각한다는 건 완전한 멸종이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1번. 균류가 그렇게 미리 생각한다는 것은 1번. responsible, 책임을 진다. invasion. 이건 침입인데. 다른 외래종의 침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니까 얘가 외래종이 들어오는 게 균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지. 두 번째, eager. 기꺼이 뭐뭐하다야. 모르는 사람 적어도 be eager to가 열렬히 희망하다, 바라다야. 균류가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나 하나의 종의 지배를, 이러면 안 되지. 하나의 종의 지배를 간절히 바라면 하나의 종밖에 없게 되잖아. 그래서 안 되고 다양성 나와야 돼. 3번에 나왔네. 균류는 이미 머리가 좋아서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왜? 인식하는 건데 다양성이 결국 숲에 뭘 꾀할 수 있다는 것을. 안정성. 더 나아가서 숲이 안정돼 본인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지. 됐나? 균류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야? 버섯이지? 숲에 버섯이 적당히 자라. 만약에 나무를 다 죽여가면서 다 썩어가면서 버섯이 지배적 버섯 숲이 되면 안 되지. 그걸 버섯도 잘 알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너네 표고버섯 같은 거 뭐가 있어야 자랄 수 있어. 나무가 있어야 거기서 자랄 수 있잖아. 그래서 너네 그거 알아? 그 표고버섯이 자라는 그 양식할 때도 왜 그 나무 토막에다가 붙이잖아. 네. 그거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나무로는 안 돼. 어떤 거야? 살아있는 나무를 싹 베면은 그 안에 양분하고 수분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거기 살아있는 것처럼. 나무가 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나무를 갖다가 구멍을 파서 심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수확하겠어? 그 잘린 통나무가 이제 완전히 죽은 나무가 될 때까지 뽑아 먹는 거야. 균류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 오고 나면 버섯들이 산나무 옆에서 송이버섯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송이버섯이 우리 세상이다 하면서 나무를 죽일 정도로 송이버섯 산을 만들진 않는다고. 그게 이제 현명한 균류의 생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 14번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경제 얘기야. 경제 얘기 좋아? 나 누구랑 얘기하냐? 경제 얘기 나오면 좋고 재밌냐고. 아니야? 네, 12번. 12번이고 난 경제 얘기 나오면 재밌던데. 가장 현실적인 얘기 아니야? 경제가? give away 뭐 해버린다. give up이고 give away. away는 분리의 부사야. 집을 뭐 하는 거? 주는 거. 어떻게 줘? 선물을. 그냥 주는 거야. give away는 줘버리는 거야. 집을 줘버리는 거야. 집을 줘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재밌으니까 읽어봐. 배운 거 복습도 해야지 독해하면서. 어떤 회사들이야? 이렇게 화살표만 잘 꺼내도 돼? 원래는 be interested in이지만 분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서 관심이 있는 회사들 있겠지? 어디에? delighting. 은성아, delight 뭐야? 기쁘게 하다 동사야. 고객들을 뭐할 때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야. 아니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 않겠냐? 고객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지. 그런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exceptional value. 뭐야? exceptional. 원래 exception이 뭐지? exception, except. 예외적이냐. 예외라는 건 뭐야? 남들과 어떤 거야? 그래서 아주 탁월한 비범한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들과 다른 예외적인 됐냐? 그 남과 다른 가치와 서비스. 이걸 무슨 화라 그래? 무슨 전략? 차별화 전략. 들어봤어? 아니 똑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이 우리 회사 제품은 남들과 다른 제품과 어떻다? 다르다는 걸 느껴야 팔아먹을 수 있잖아. 기존에 여러분 이런 제품 잊으십시오. 저희 회사 제품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exceptional이야. 그런 다른 비범한 가치와 서비스가 become part of the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일부가 된다. 왜? 어떤 기업이니까. 고객들을 더 만족스럽게 기쁘게 만드는 데 관심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 차별화 전략을 사용한단 말이야. 그게 그 기업 문화라고. 삼성의 이재용 아버지가 누구야? 이건희 아버지가 누구야? 이병철 그잖아. 근데 이건희가 삼성을 일으켰지. 창업은 이병철이고 이건희가 일으켰는데 휴대폰이지 휴대폰. 삼성이 왜 갤럭시가 그렇게 히트를 쳤냐면 그 전에 초창기 개발한 휴대폰 안 팔리는 거야. 응? 그때 막 전 세계 노키아 모토로라 이런 거 경쟁에서 밀리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상징적인 건데 한 공장에 가서 지금 제품 라인에 출시된 휴대폰 상품 있잖아. 팔려고 대기 중인 거.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불시에 방문해서. 그래서 그 회사 운동장에다가 다 쌓았어. 더미를 쌓았어. 휘발유 붓고 불태워. 불을 지르고.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만들면 안 된다. 지금처럼. 완전히 오늘부터 새롭게 휴대폰을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때 유명한 멘트가 그러잖아.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라.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행사 직후에 했던 띵언이야. 그래서 완전히 이거 원래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바로 차별화 전략을 시작한 거지. 이게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였어. 삼성은 성공했지. 그래서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사례가 나오네. 파자노라는 이게 외식과 호텔 산업을 하는 기업이야.
여러 해 후에 예를 들어서 파자노가 ranks at the or near the top of the hospitality industry in terms of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이 hospitality가 원래 환대거든. 이 접객업 같은 거야. 접객 요식업이라고 해서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숙박시설 제공하는 업종이야. 이런 산업의 탑 꼭대기 근처나 아니면 꼭대기에 항상 파자노라는 회사가 랭크가 됐었어.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지. 고객 만족도가 높은 기업이었어. 지금 하고 있어 이 기업. 1위나 아니면 1위 근저리에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 한다? 앞에 나왔던 그 차별화된 전략을 잘 쓴다는 거지. 그 회사의 열정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은 is summed up in its credo. credo는 이런 말을 하나? 신조라는 말을 하나? 신조? 나는 신조, 소신 이런 거지. 기업의 그 신조 속에 합쳐져 있다. sum. 엑셀 할 때 얘기했잖아. sum. 합치다. 잘 요약돼 있고 합쳐져 있는데 그것은 그 신조의 내용은 항상 이런 내용을 약속하고 있다. 어려운 말을 쓰면 약속하다, 전제하다. 전제한다는 말을 이런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자, 그것이 럭셔리 호텔들, 숙박업소 된다 그랬지? 본인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항상 전달할 것이다. 진정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신조로 삼고 있다. 그럼 이들의 신조를 직접적으로 옮기면 저희는 언제나 최고로 기억에 남는 호텔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객 위주로. 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통념이에요. 모두들 남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이 대표적인 회사는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거야. 혹하지? 비록! 그래서 위에 나온 거. 비록. 이 파자노라는 회사처럼 고객 중심의 회사들이 항상 모색은 하지만 매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차별하니까 누구에 비해서?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다른 거. 하지만 it does not attempt. 시도하진 않는다. 그 고객 만족을 뭐하는 걸 시도하진 않아. 일단 극대화. 이거 이상하지. 아니 지금까지는 뭐야?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극대화는 아니었어. 고객 만족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어. 하지만 극대화는 시키지 않아. 극대화가 뭔지 알아? 진짜로 고객이 무조건 오게 만드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짜야. 우리말 속담이지. 공짜면 뭐도 먹는다.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어. 니네 그렇지 않아? 어디 가다가 상품에 지리고 나발이고 무료로 드리는데요? 그럼 가서 받아오지 않아 그냥? 그게 바로 경제에서는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가장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게 무료야. 그걸 여기 빗대서 얘기하려고 이태리처를 쓴 거야. maximize. 이건 안 한다고. 이건 뒤에서 알 수 있어. 회사는 항상 증가시킬 수 있어. 언제나 맘만 먹으면 증가시킬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 나오네. 뭐 하면 돼? 가격을 내리고 동시에 서비스는 뭐 하면 돼? 맞지. 가격은 낮추고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추고 주는 건 많으면 이건 뭐 고객 만족도가 거의 100을 찍지 않겠냐고. 자, 샤브올데이 1월에 모십니다.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 근데 샤브올데이 저기 저녁 식사 4만 원. 좀 고민되지? 4만 원 주고 뭐 주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10원. 뭐 주는지 따지지도 않아. 그냥 야 오늘 저녁에 무조건 저기 가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항상 문제는 이거지.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 결과는 가격으로 만족도를 높이면 회사 수익은 어때? 낮아질 수밖에 없지. 되냐? 그러므로 마케팅의 목적은 마케팅이 막 물건 파는 광고를 하는 거지. 이것의 목적은 발생시키는 거야. 고객의 가치를 발생시키되 뭐가 나게 하면서 발생시켜야 돼.
수익이 나게. 어? 그러니까 공짜로 퍼주면 안 된다고. 가장 좋은 게 뭐겠어? 그럼 이 말을 완전해서 얘기하면 공짜로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하면서 돈은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니네 연구하라고 나중에 사업하면은 받는 사람은 거저 받는다 생각하면서도 수익은 많이 나게. 내가 어제 조카네 집에 갔는데 우리 이제 처제네 집에 갔는데 얘가 그 라이제 앤톤에 빠져 있어. 응? 아, 좋아하나? 앤톤? 내가 그래서 안톤 이랬더니 아 앤톤이래. 걔 방에 가니까 막 굿즈가 깔려 있어. 근데 요새 그런 거 있더만 뭐 CD 포함해가지고 이만한 종이 박스던데. 박스 안에 열어보니까 뭐 포카하고 뭐 등등이 많이 있던데. 뭐 내용물이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다 종이야. 겉에 이렇게 그랬지 금속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결국 보면 그 두꺼운 마분지 박스야. 그 안에 이제 포카 그것도 종이잖아. 사진이고 원가가 비쌀까? 근데 디자인을 멋지게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응? 얼마냐 그랬더니 15만 원인가? 그 요만한 박스에 굿즈 들어있는 거야. 그 정도 하지? 근데 봐봐. 굉장히 럭셔리하고 뭔가 봐봐. 하나를 주는 게 아니야. 여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있어. 그럼 하나 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그럼 뭐야? 고객은 만족도가 높아져. 와 많이 받았다 이거야.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원가가 작아. 수익은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 얘네 인형 크다고 좋아하지 마. 인형의 겉부분 디자인이 어떻든 간에 중량을 차지하면 안에 들어있는 무의미한 솜들이야. 솜의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만한 인형 비싸게 주면 와 이것밖에 안 해? 라고 받지. 부피가 크니까. 하지만 회사는 수익을 남기는 거야. 그걸 연구하는 게 사업가들의 정신이야. 알겠니? 쓸데없이 곰 뱃속을 호주산 100% 퀄리티 A 양모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건 터졌지? 그 구스다운이라고 뭐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솜이 혼합돼 있고 이런 거였지? 근데 뭐 100% 구스다운 이렇게 파잖아. 수익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것은 요구한다. 굉장히 섬세한 균형을 요구한다. 근데 얘가 사업가라는 게 섬세하지 않겠어? 섬세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 고객 만족도와 수익성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됐어? 마케터들은 반드시 계속해야 된다. 만들어야 돼. 고객 가치가 뭐야? 고객 가치와 만족도가 고객이 계속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것만 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뭐 하면 안 돼? 이게 뭐겠어 그러면? Give away the house. 공짜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밑줄만 찾으니까 밑줄은 그러니까 밑줄이 그런 의미였구나. 수익성 없이 그냥 뭐만 하는 거. 공짜로 줘버리는 거지. 그럼 1번 봐봐. 리스크. 이런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된다고. 무슨 위험까지 감수하면 안 돼? 회사의 무슨 성? 수익성. 1번이지 바로. 수익성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뭐야? 돈 버는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럼 안 된다 이거지. 됐어? 네. 지난 시간에 계속 풀다 보니까 이 함축어의 의미 파악도 뭔가 보이기 시작할 거야 지금. 센스 있게. 자, 3번까지만. 자, 센스 있는 사람은 집에서 풀었겠지만 미디어 다이어트가 뭐야? 식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다이어트는 좀 적당히 식사를 조절하는 거지. 그럼 벌써 센스 있는 애들 미디어 다이어트가 뭔지 알겠지. 우리 저 상욱이 미디어 다이어트 좀 해야 되지 않아? 맞죠. 맞아? 대본의 위협은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뭐 하는 능력? 간단해. 컨센트레이트.
concentration 모른다고? 집중.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봐. 저 큐브가 상욱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잖아. 기차님 가져가려고 그래. 저 큐브가 일종의 위협인 거야. 수업에 집중하는 상욱에게 집중력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건 큐브인 거야. 지금은. 그 위협이 뭐래? 이게 아니래. 이게 통념이래. 이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 뭐가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폰을 일하는 시간 동안에, 니네 공부 시간 동안에 하고 놓으면 휴대폰 맡기는 거 있지? 이건 공부하는 그 일하는 시간 동안에 휴대폰 사용을 안 하겠다 사용한 문제니까 그래서 압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글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응? 우리가 뭐 하는 시간 동안에 휴대폰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떻게 사용하는 게 문제야. 불규칙적으로 쓰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일할 때 써도 된다 안 된다? 다만 어떻게 써라? 그렇지. 이거지. 주제가 By checking our emails every now and then on the computer. 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이메일들을 언제나 컴퓨터에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텍스트 문자를 확인하는 것. 여기저기서 우리 휴대폰 상으로. 자, 컴퓨터는 데스크탑 얘기하는 거야.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 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아무 데서나 확인하는 거. 오케이? 이게 규칙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뭐 없이 이게 중요해. with no니까 특정한 스케줄이나 리듬 없이 마음속에 규칙성이 없는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우리의 두뇌는 뭘 잃어버려? 능력을 잃어버려. 뭐 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그 중에 중요한 정보를 필터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필터링. 해결책은 to regulate, 규제하는 거야. 너의 휴대폰이나 등등의 장치들을 마치 as if 기억해야 돼. 마치 뭐뭐처럼. 그래서 그게 가정법이야. 마치 뭐뭐처럼이 뭐라 그랬어? in A가 아닌데 마치 A처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실제로 휴대폰은 그게 아닌데 휴대폰 장치를 네가 쓰는 건 이게 아닌데 이것처럼 네가 어디 있는 것처럼 엄격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치를 규제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확인하지 말라는 거지. 네. 마치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아무거나 아무 때나 먹지 않잖아. 맞지 않아? 똑같지 않아? 다이어트 딱 들어가면 어때? 일단 아무거나 먹지 않지. 또 뭐야? 아무 시간에나 먹진 않잖아. 시간 정해놓고 뭘 먹을지도 정해서 먹잖아, 그지? 자, 결국 이 최악이 뭐야? 최악이 미디어 다이어트 못하는 최악이 뭐야? 아무 데서나, 응? 아무거나, 즉 어느 수시로 아무거나 보는 게 바로 니네 인스타 릴스 계속 보는 거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아무 때나 아무거나 보는 거지. When it comes to money, 다이어트 비유를 하니까 관해서 이거 모르면 안 될 줄도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련해서 영양분에 관련해서는 sticking to 고수하다, 고정된 시간을 고수하는 것, 시간 계획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 쭉 고정된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allow, 허용해준다. 너의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to adjust, 조정, 거기에 맞춰지도록. 그러니까 쉽게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먹으면 이 배꼽 시계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중간에 배고파 안 고파? 안 고파. 자, 아침에 9시에 밥 먹고 12시 점심시간이야. 그리고 저녁을 한 6시에 먹는다고 쳐. 이게 계속 세팅이 되잖아, 규칙적으로. 이때는 배가 고프겠지. 근데 일단 먹고 나면 이 시간은 계속 공복으로도 불편함이 없어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이제 야식 먹는 습관이 들면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그 야식을 시켜 먹던 시간만 되면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야. 오케이? 똑같다고. 비율 잘 봐야 돼. 거기에 어드저스트 맞춰져. 그래서 덜 배고파진다고. 아침, 점심, 저녁 세팅을 하면 during the in between 그 사이의 페이즈 구간에서는 배고픔이 덜 느껴진다고.
자, 우린 휴대폰 얘기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같은 거 얘기하고 있어. 내가 확인하는 시간을 딱 설정해두면 그 중간에는 확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스스로 정하면. 다이어트랑 비유를 하는 거니까. 너의 배때기는 럼블이 우르릉 부르릉 되는 거야. 우르릉 소리 나는 거야, 럼블이. 꾸르륵 거리기 시작한다? 왜? 12시 반쯤에 밥을 먹었으니까 그때쯤 되면 꾸르륵 거리겠지. 12시 반 전에는 안 그렇다가. 그지? 매일. 하지만 that's okay. 그건 괜찮다. 왜? Because that's a good time. 그게 먹을 시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먹지 않아야 될 시간에 자꾸 배가 꾸르륵 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된다면 you can add a snack. 스낵을 더할 수 있다. 매 순간에 to get fresh energy.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살짝 빠져나간 질문이야.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이 언제 기계처럼 아침, 점심, 저녁만 먹겠어. 예외적인 일이 뭐 힘을 많이 썼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이 딸리면 간식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휴대폰도 어쩌다가 중간에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문제는 너의 메타볼리즘은 그 전체적인 신진대사 활동은 다이어트에서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다. It's the same. 똑같다. 우리의 두뇌 똑같다. When you put it on a media diet, 네가 put it on 그것을 미디어 다이어트에 적용시킬 때도 똑같다. 그럼 이 미디어 다이어트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어떤 그 확인 내용을 아까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편하다 이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요게 상징하는 건 1번 balancing the consumption 전통적이고 온라인상의 미디어에 대한 소비를 균형을 잡는 거. 이게 뭐야? 전통 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 이 사이에 균형을 잡으라는 것은 신문, 종이된 신문도 보면서 인터넷 기사도 읽어라 뭐 그런 내용이니까 아니고요. 자, 두 번째 2번 맞아? 네. 뭐해라? 미디어 장치의 사용을 규제해라. with a set 정해진 스케줄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카톡 확인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때만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중간에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 우리가 중간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처럼. 되니? 그리고 메시지에 꼭 확인할 필요 없어. 그 매 1분마다 막 확인할 필요 없어. 왜? 지금 생각해봐. 대부분 카톡 메시지 오는 게 그렇게 급박한 메시지들이요? 대부분 아닐걸? 아닐걸. 급박하면 뭐가 오겠지? 전화가 오겠지. 그지?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니네는 하는 게 니네가 일한다는 건 공부하는 거니까 나 지금부터 한 2시간 동안 수학할 건데 그때까지는 휴대폰 꺼도 되겠지. 그게 결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잠깐 휴대폰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맥없이 그냥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직도 그래서 휴대폰을 걷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니네가 벌써 이 미디어 다이어트 들어간 거 아니야? 하고 나서 휴대폰 딱 내면 중간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놈도 있어. 그래도 최소한 종이 1시간이 끝나면 가서 살짝 보고 넣고 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모험남. 근데 이미 달인의 경지에 오른 놈이 있어. 아예 안 가는 사람 있잖아. 하고 나서 딱 넣으면 10시 끝날 때까지 갈 때 이거는 미디어 다이어트 된 거야. 갈 때 이제 수업 끝 그러면 중간에 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맞다 휴대폰. 이러면 이게 확실하게 루틴이 잡힌 거야. 하고 놀 때까지는 확인하고 중간에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게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맞다 휴대폰. 그죠? 왜? 내가 중간에 보고 싶다는 욕구가 없었으니까. 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D파트 함축어의 의미 파악은 이걸로 마무리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뒤에 도표하고 내용 불일치, 실용문까지는 장기적으로 계속 머리 식힐 때마다 푸세요. 알았지? 함축어고 숙제 미진한 거 다 마무리해오고 고생했어.